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5년을 회고하면서 이제 떠나간다라는 고별사를 한 셈인데요. 제목이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이겁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누차 얘기를 하지만 한 번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짐을 지거나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잊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혈세 3천조 원을 쓴 사람으로서 자기가 져야 될 역사적인 짐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시 김광일처는 매우 유감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것인지 그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5년에 관한 본인의 소회는 오로지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고 운영해왔던 그 국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말들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촛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직도 촛불 타령입니다. 그래서 촛불의 염원을 얘기하고 촛불이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촛불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도 상당히 계십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아침에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을 듣고 그런 소회가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별 퇴임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서두 발언이 있었는데 어느 쪽이 더 시청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자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는지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는 말을 맨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인 법제 개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과 공정함을 지키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 중립과 공정함 그것을 이루는 길은 뭐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준 바와 같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필요하다면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 지휘권을 자제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법을 고쳐서라도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법이 고쳐지기 이전까지라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자제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 말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검수완박 개정안, 검수완박법 이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앞에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환한 표정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그 의원들 앞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이 방금 검수완박법에 투표를 하고 나온 그 손이 아직도 온기가 그대로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의원들을 향해서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명확하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요. 의사진행 발언 중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주로 불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김남국 의원은 갑자기 한동훈 후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놓은 해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자료와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다그치더군요. 이것도 제가 듣기에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다그침이었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은 사실이 끝끝내 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 답변 속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그래야지, 이제 막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내에서 답변하러 나온 후보자한테 사과하라니요. 뭐를 왜 사과를 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걸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들고 나왔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인사청문회 위원 중에서 후보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인사청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차마 그 의원의 이름을 적시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최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광욱 의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 그 다음에 권한유착 사건, 권한유착 의혹 제기 사건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에 피의자입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가 무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바로 후보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한동훈과 최강욱은 정확하게 이해가 충돌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앉아있다,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쏟아지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 법무장관, 조국, 추미애, 박범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이 세 사람의 법무장관 똑같은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내놓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 다 제로였다. 제로. 그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신상 털기식은 하지 말자커니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는 그 주변 가족들 얘기를 털기 위한 질문은 하지 말자커니,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 그랬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했던 발언을 회의록에서 내가 그대로 발췌해가지고 지금 영상자료로 보여줄 수도 있으나 그건 참아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사진행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교체되는 더더군다나 같은 뭐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같은 당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대통령의 퇴임 고별사가 있었고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파행을 거듭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그마한 동창회 같은 이런 작은 모임에서부터 뭐 광역단체 6월 1일이면 그 선거 치르죠. 지방선거에서 뭐 시장, 뭐 도지사 그런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뭐 장관이면 장관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절반을 딱 나눠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50%는 자기 임기 중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것. 이게 50%. 나머지 50%는 뭐냐? 후임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 대통령이 됐든 우파 대통령이 됐든 1990년대 대통령이 됐든 2022년에 대통령이 됐든 그 어떤 대통령이 됐든 그가 해야 될 일을 절반을 뚝 떼어놓으면 자기 임기 중에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또 절반을 뚝 떼어놓으면 이것은 후임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라 곳간을 튼실하게 채워놓고 안보를 튼튼하게 해놓고 그래서 후임 대통령이 외부적으로 어떤 그 고난이 오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후임 대통령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놓는 것. 이게 50%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도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는 점에 있어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더니 후임자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만들어주는 일에서도 끝까지 몽리를 부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낙제점입니다.